윤석열은 파면됐지만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내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산불에 잔불 정리하듯이 잔불 정리 제대로 안 하면 다시 산불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 형국을 좀 맞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우리 또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니까요. 첫 번째 아이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차기 대통령 권한 중에 헌법기관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는데요. 그 권한을 윤석열 대행, 내란 대행 한덕수가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다름 아니라 내란의 피의자인 이한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전국이 또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일단은 총괄적으로 한번 좀 총평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헌법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쪽에서는 이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고 계시고 또 진보 쪽 또 학자들은 또 그게 뭐 대통령 권한인데 권한 대행이니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상당히 갈리고 있는데 그건 좀 차차 하고라도 그 법제처장 같은 경우는 그 안전가옥 회동까지 갔던 사람이고요. 지금 공수처에서 내사를 받고 있는 분인데 좀 적절치 않다. 네. 예,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첫 번째 부분 바로 들어가겠는데요.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방금 전에 나온 이 지금 기사입니다. 뉴시스 기사인데 한국법학교수회 한덕수, 이한규, 함상훈 지명은 중대한 위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김병건 기자님께서 총괄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완규 임명과 관련돼서는 제가 봤을 때 한 4가지 부분에 좀 주요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점. 근데 그 전에 이완규와 관련돼서 사실 좀 몇 가지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제처장이다 보니까 이름이 국민들한테는 아주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한덕수, 최상모 등등 일단은 국무위원은 아닙니다.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요. 국무위원은 아니나 법제처장 같은 경우는 국무위원에 참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에 이완규가 몇 차례 언론에 노출된 적이 있었죠. 일단은 이완규 관련돼서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학교 동창, 그다음에 연수원 동기 이 양반도 구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장모인 최윤순의 변호사, 검찰청장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징계 때렸을 윤석열의 변호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되자 법제처장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윤석열 들어서 했던 국민적 비판을 받았던 게 시행령 통치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핵심적인 게 행안위의 경찰국, 검수안보, 이 시행령 통치와 관련돼서 모든 법망을 피해나게끔 만들었던 법꾸라지가 바로 이완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단은 이 지금 권한대행 대통령이 직무정지인 사고와 지금 파면이 됐던 거릿이 이 부분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는 법조인도 아니고 잘 모릅니다만 헌법교과서에서는 다수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다라고 일단 얘기가 있고요.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제가 그냥 봤을 때 이 파면된 대통령에서 거리라는 상황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더군다나 헌법재판관 임기 6년이에요. 지금 2명을 지명해버리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5년입니다. 헌법재판관 3명 중에 2명은 아예 임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원천적으로 권한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황교안 박근혜 당시에도 대통령을 임명 안 했어요. 황교안조차도 임명을 안 했습니다.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김병건 기자님 지적했듯이 지금 내란 피의자라는 점이죠. 네. 그 이완규라는 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법을 잘 아는 변호사나 판검사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원래 파견검사였어요. 그렇죠. 검사죠. 예, 파견검사 주로 스타일이었고 이분이 제일 많이 있었던 곳은 국정원이에요. 사실 제일 많이 근무했던 곳은 국정원이고 국정원이 지금이야 상당히 민주적 통제가 있지만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약간 법원 안에서도 어떻게 행정을 주로 하는 판사가 있고 우리가 아는 판결을 하는 판사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헌법
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임명이 됐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사실은 이미 공수처에 고발이 됐고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게 사실 불법기염 다음 날 안가 회동이라는 것 자체가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근데 아시겠지만 안가는 그때 윤석열은 그 안가에 오지 않았어요. 근데 안가는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곳이죠. 경호처 관리했기 때문에 허락을 했기 때문에 갔는데 그때도 4명이 모여서 우리는 모른다. 그리고 한숨만 쉬다 나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런 진짜 분통 터지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런 건 가까운 스타벅스 가서 하시면 되고요. 아니 왜 저기 롯데리아 있잖아. 롯데리아 그러니까. 노상훈 갔던 한숨 쉬러 4명이 모였다. 이게 말 같은 소리입니까? 우리가 보통 안전가옥이라고 해서 안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안가의 특징이 뭐냐면요. 도청이 안 돼요. 거기가. 그렇죠. 도청이 안 되죠. 도청이 안 되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제 수비 방어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고 탈출이 용이한 곳이 안가예요. 저도 서울시내에 있는 몇 곳의 안가를 아는데 그 안가에 출입하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요. 안가에 갔다는 얘기는 은밀한 무엇인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기록을 남기지 않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안가입니다. 그래서 안가 회의를 했다는 거는 그때 다음 날이니까 이걸 향후에 이걸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회의를 한 것인데 그걸 주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회의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한숨만 쉬고 갖고 앞으로 뭐 넋두리만 했다 뭐 이런데 이게 지금 안가 가서 넋두리 할 곳입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 더군다나 그 이후에 휴대폰까지 교체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증거 인멸이 명확하고 이때 안가 회동에 모였던 사람이 대표적인 4명이 있었잖아요. 이상민, 박성재, 그다음에 이름 까먹었습니다. 정무수석, 대통령 정무수석 그리고 바로 이완규였습니다. 이 4명의 공통점이 다 법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예,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어제 김병건 기자님이 바로 보내셨던 이 지금 정당 활동 기간과 관련된 부분이요. 이걸 어제 박지원 의원도 문제 제기한 것 같은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확인해 줄 수 없다랍니다. 방법은 있긴 하죠. 방법은 있습니다. 네, 예. 어떤 방법? 그건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정호진 대표님께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시면요. 선관위에서 예비 후보라는 걸 등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관위에서 각 정당에 공문을 보냅니다. 정호진 네. 대표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가지고 각 정당에 공문을 발송해서 이 사람이 당신네 당의 당원이냐, 당원이었으면 언제까지 당원이었느냐라는 공문이 오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리고 그 공문을 발송해서 그러니까 이중 당적을 가진 사람이 출마하지 못하도록 맞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검찰이나 뭐 공수처나 이쪽에서 확인하게 되면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선거를 하게 되면요. 이중 당적을 갖게 되면 선거운동 기간에 아예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예, 후보 등록 무효가 됩니다. 후보 등록 무효가 되고 지금 선거뿐만 아니라 아마 교육위원인가 하여튼 관련된 부분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당일세 그런 공문 이렇게 받아서 이제 제가 시당위원장 할 때 뭐 처리해라 뭐 등등 이거 있었는데요. 문제는요. 당에서요.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없다라고 근데 없다라고 귀찮으니까 막 이런 게 있고. 그거 말고 또 하나 확인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요. 해보죠. 요즘에 당비를 내잖아요. 그래서 그 CMS를 들여다보면 당비를 보통 뭐 유령당원이라도 최소 한두 번은 내거든요. 그래서 아니 저는 이 또 하나의 방법은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고발도 됐고 이거 예를 들어서 가능하면 국민의힘 일단 압수수색 들어가가지고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당원이 아닐 가능성이 적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국민의힘이 그때 당시 홍준표랑 경선했었잖아요. 지금 캠프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캠프에 있었으면 나뿐만 아니라 가족, 사돈까지 다 입당시켜서 표 한 표라도 얻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국민의힘 입당한 적이 없다라고 오늘 이완규 얘기했고 오전에 지금 법사위에 지금 오늘 출석을 해서 지금 박지원 의원인가요? 사퇴를 의향이 있냐 그랬더니 한덕수 권한대행 결정을 존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실 또 문제를 대고 싶은 게 인사검증 관련된 절차도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저는 여기서 굉장한 실마리가 있다고 보는 게 윤석열 파면되고 4일 만에 지금 지명한 거예요. 한덕수 같은 사람이 윤석열 파면 전에 서로 얘기를 할 수는 그러니까 윤석열 파면 전에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윤석열의 복심이 그대로 왔던 거고 만약에 윤석열 파면된 직후에 얘기를 했다 그래도 사실은 이게 지금 임명한 절차 기간
예를 들어 후보와 관련된 검증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거쳤다라고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내란의 피의자인데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인사검증 거치지도 않았고 한덕수의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윤석열의 지시가 그대로 있지 않았냐.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인사가 나올 수도 없다. 이거는 진짜 명백하게 내란에 가담한 피의자를 지명한 것인데 이건 말 그대로 진짜 헌법 구태타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민주당이 지금 줄탄핵에 대한 약간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민주당도 그것이 선거를 앞에 두고 좀 오만하게 보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해볼 테면 해봐라라는 식인 것 같아요. 해야지 뭐 그러면.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인데 제가 볼 때는 빠르게 최상목과 그 한덕수는 탄핵이 돼야 된다고 봐요. 야, 오랜만에 저랑 그 우리 김병관 기자님이랑 생각이 일치됐네. 제가 예. 뒷부분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빠르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권한대행이잖아요. 권한대행이면 최소한 그러니까 제가 분기점을 본다면 이게 아마 인사청문을 통과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인사청문을 통과될 리가 없고 그 와중에서 일단 초반에 검증이 덜 됐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민주당의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뭔가를 찾을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인사청문 자료를 채택하지 않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가 임명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탄핵이 되는 게 맞죠. 일단은 뭐 오늘 오전에 라디오에서 박성준 그 대변인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에요.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에 이미 추경호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를 언급했었대요.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윤석열 쪽은 이완규를 계속 염두에 두고 있었던 부분은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윤석열 파면 전에 헌법재판관 어쩌고 말을 못 꺼냈을 거 아닙니까? 파면 직후에 바로 4일 만에 지명했대. 건 다시 말해서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윤석열 권한대행이고 내란 권한대행이고 파면된 윤석열이 이 지금 헌법재판관 인사에 개입을 했다라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국동농단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호가 내란 계엄에 굉장히 많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예. 제가 옆에서 이렇게 그 12월 3일도 옆에서 제가 쭉 지켜봤는데 대단히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추경호 씨는 좀 봐야 된다. 네, 자세히 네. 좀 봐야 된다라고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고발되지 않았습니까? 네, 고발은 네.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아까 이제 민주당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등 하고 오늘 법사위에서요 권한대행 대통령 및 헌법재판관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이 일단 통과가 됐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소급 적용. 이번에 한덕수가 한 부분까지 포함시키는 소급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이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는 방법이 탄핵과 금고 이상의 징역이면 재판관 상실인데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내란 관련된 수사도 박차를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요즘 김병건 기자님이랑 좀 나눠봐야 될 부분인데 한덕수, 윤석열이 일단은 시켜서 윤석열의 복심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헌법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다시 한번 내란 세력 우리가 득세한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내란 피의자를 임명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저간에 저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분들이 그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요. 한덕수라는 분은 평생 누구에게 지시를 받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마지막 주인에게 꼬리를 흔드는 뭐 캐비넷이 있나? 여기도 바로 나온 게 캐비넷 얘기였잖아요. 뭐 캐비넷까지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냥 맹목적인 충성이에요. 밥 주던 사람이니까. 아, 맹목적인 충성이다. 예. 뭐 파블로프 얘기야. 이렇게 해 그러면 바로. 예? 그러니까 몇 가지 좀 그거 얘기가 말고는 몇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정치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국민의힘 위원장당 해산과 관련돼 가지고 이게 결국은 헌법재판소 가는데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 구성봤을 때 확실한 내란 이 공범을 알받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리 그것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민주당의 논리고요. 네. 그다음에 또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저는 이것도 된다. 위원장당 해산 관련돼서 자기네들이 방패
대테마기 위해서 한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뭐 오늘 사퇴했습니다. 이 대선 대통령이 됐을 때 이재명 이 대통령 들어선 재판과 관련된 게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형사 그러니까 불소추 특권이 있어요. 불소추 특권의 임기는 있습니다만 진행 중인 재판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형을 때리느냐 안 때, 형은 못 때려요. 진행 중인 재판을 하냐 마냐 그런 논란이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헌재에서 판단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의 공범을 알받게 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런 음모론도 있죠. 아니 뭐 충분히 여러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체제 전쟁 뭐 이런 얘기 뭐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아예 자신들이 장악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뭐 여하튼 저는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서도 얘기했는데 내란은 좀 끝나지 않았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저는 대단히 좀 어제 분노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 어제 이거 보고 정말 경악을 해서 부들부들 떨어서 하루 왼종일 정말 야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헌법 질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내란을 벌인 이 그러니까 내란을 벌였던 이 잔당들이 끝까지 대한민국을 개판치는구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뭐 이것이야말로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아예 무법천지로 만드는 헌법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아니 차기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을 가로챈 거 아닙니까? 한덕수가 5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권한 대행이요. 5년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전에 그것도 헌법재판관 셋 중에 2명을 봉쇄해버린 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아니 더군다나 헌법의 해석기관, 헌법소의 최후의 보루가 헌법재판소인데 그 재판관이 피의자야. 그러면 헌법재판관 임명 받고 나서 피의자 조사받으러 다닐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헌법재판관이 내리는 선고와 관련돼서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해요? 어떻게 믿어요? 응? 이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범법자를 판사나 검사 자리에 앉히는 거랑 뭐가 틀려요? 똑같은 거죠. 하여튼 일단은 그래서 저는 임명되지 않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법 발의됐고 이거 바로 통과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혈육정지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도 이진숙 때 이미 처리됐던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빨리 된다. 뭐 지금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요. 요 며칠 상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란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잔불 확실하게 완전히 다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